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서입니다. 오늘은 트리코모니아시스라고 하는데 트리코모나스 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음부가 가렵거나 자결감이 있거나 자극되거나 냄새 혹은 분비물이 있을 때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박테리얼 베지노시스,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니아시스, 트리코모나스증, 불보베지날 캔디디아시스, 외음부 질 캔디다증.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트리코모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코모나스는 트리코모나스 베지날스라고 하는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이나 염증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비바이러스성 성병입니다. 미국의 유병률은 여성에서 2.1%, 남성에서 0.5%고 증상이 있는 여성은 증상이 없는 여성보다는 감염률이 4배 정도 높습니다. 위험 요소는 전년도에 2명 이상의 성파트너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국가가 빈곤할 경우 더 증가합니다. 세균성 질염이 있는 여성은 트리코모나스에 대한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트리코모나스증이 있는 여성의 남성 파트너는 감염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에서는 트리코모나스 유병률이 낮습니다. 70에서 80%는 생식기 증상이 미미하거나 전혀 증상이 없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요도염, 부고환염, 전립선염의 증상이 있고 여성에게는 질 분비물이 외음부 자극을 동반할 수 있고 확산되고 악취가 나고 황색, 녹색, 황록색, 그다음 딸기처럼 보이는 자궁 경부가 특징입니다. 음경과 질 성교를 했을 때 성 파트너 사이에서 감염이 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여성 사이에 감염된 질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쉽게 전염이 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콘돔을 일관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의 파트너는 감염 위험에 감소하고 질을 세척하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조산, 조기 양막 파열, 재태 연령에 비해서 작은 아이 가능성이 1.4배 높습니다. 자궁 경부암 위험이 2.1배 증가하고 에이즈 감염성이 1.5배 증가하고 에이즈 감염 환자 중 트리코모나스 감염은 골반염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STD, PCR로 멀티플렉스로 하면 95.3%가 95.3에서 100%의 민감도와 95.2에서 100%의 특이도를 알 수 있는데 보통 RNA를 증폭해서 검출하는 것입니다. 질이나 자궁 경부, 여성의 소변 검사를 통하거나 특히 여성의 소변병이 덜 민감하기 때문에 원래는 질 분비물이 더 좋습니다. 남자가 염증이 있을 때 산부인과에 와서 소변 검사해달라고 하는데 여자는 소변 검사를 않고 질 분비물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에게는 요도에 면봉을 돌리거나 아니면 소변 검사, 정액 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됩니다. 자궁 경부암 검사, 팝스메어를 했을 때 우연히 발견될 수 있지만 팝스메어가 진단 검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STD,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트리코모나스를 치료를 하면 일단 증상이나 징후를 감소시키고 전파를 감소시킵니다. 치료로 메트로니다졸을 하루에 2번 500mg을 7일간 사용했을 때 그냥 한 번 2g 사용한 것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트리코모나스의 CDC 가이드라인인데요. 여성에게는 하루에 2번 500mg을 먹는 약으로 7일간 사용하고 남성에게는 메트로니다졸 2g을 먹는 약으로 한 번 쓰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성과 남성에서 다른 걸 써야 된다. 메트로니다졸에 내성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티니다졸을 하루에 한 번 2g을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메트로니다졸이 임상적으로 효능 입증이 된 유일한 약물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주로 메트로니다졸을 씁니다. 근데 티니다졸은 메트로니다졸보다 좀 더 비싸고
방광기가 조금 더 길고 위장장애 부작용이 적습니다. 메트로니다졸의 완치율은 84에서 98%, 티니다졸의 완치율은 92%에서 100%입니다. 메트로니다졸과 티니다졸을 비교한 시험에서 티니다졸이 메트로니다졸보다 동등하거나 조금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니다졸 젤이 있는데 이것은 요도나 질주의 땀샘에서 치료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경구 메트로니다졸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지만 재발하거나 약을 먹을 수 없을 때 쓰기도 하고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에서 고려사항을 알아보면 이 트리코모나스 감염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과 성 파트너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리코모나스가 나오면 성 파트너가 있을 경우는 꼭 같이 치료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료가 완료되고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성관계를 삼가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욕을 하라고 그러죠. 특히 HIV, 에이즈나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를 포함한 다른 성병에 대한 검사는 이 트리코모나스가 있을 때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트리코모나스는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 치료한 다음에 한 3개월 미만의 모든 성생하는 여성에게 트리코모나스에 대한 재검사를 권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3개월 안에 재검사가 불가능했거나 치료받도록 안 했을 경우 12개월 이내에 다음 진료를 받을 때 또 재검사를 받습니다. 즉 치료가 됐는지 반드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트리코모나스가 있는 여성의 파트너의 동시 치료는 다시 재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트너는 반드시 치료를 위해서 비뇨기과에 의뢰를 하고요. 파트너는 자신과 성 파트너가 치료를 받고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선교를 삼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발성 트리코모나스증이라고 따로 이제 있는데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는 항생제 내성이 생겼거나 숙주가 피곤하거나 그래서 자꾸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실패할 수도 있고 약에 대한 수능도가 부족하거나 치료되지 않은 파트너가 다시 재감염되면서 생깁니다. 대부분 재발 감염이 재감염, 다시 감염된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 감염이 있을 경우 원인을 꼭 평가해야 됩니다. 파트너가 원인인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원인인지 평가를 하고 트리코모나스가 계속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검사를 합니다. 니트로이미다졸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종류의 항균제인데 메트로니다졸도 내성이 한 4에서 10%, 티니다졸도 내성이 한 1%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성이 있을 경우 다시 재감염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도합니다. 다중용량 경구 메트로니다졸은 하루에 2번 7일간 쓰는 거잖아요. 한 번 쓰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니트로이미다졸이 내성이 있는 트리코모나스는 대안이 없습니다. 7일 동안 메트로니다졸을 하루에 2번 50mg 요법을 다 한 다음에 치료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받지 않는 이 파트너에게 재노출이 된 경우 동일하게 반복 치료를 합니다. 금욕을 잘해서 재노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 2g으로 치료를 합니다. 남성은 하루에 한 번 2g 한 번 투여하는데 그 후로 트리코모나스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받지 않은 파트너에게 노출이 된 경우 2g의 메트로니다졸로 다시 한 번 치료를 합니다. 한 번 치료하고 또 2g 치료하고 그런데 노출이 안 됐어요. 성관계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는 메트로니다졸 500mg을 7일 동안 하루에 2번 투여를 하게 됩니다. CDC는 내성을 나타내는 감염이 있을 때 그 치료로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 2g을 7일 동안 매일 투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경구로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을 7일간 투여한 후에 만약에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으로 경구로 티니다졸 하루에 2g과 그 다음에 플러스 질내 티니다졸 500mg을 14일간 하루에 2번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방법도 실패를 하면 14일 동안 고용량 경구 티니다졸을
하루에 3번 1g, 그리고 질레 플러스 질레 파로마이신 6.25% 크림을 4g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레 붕산에서는 임상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공률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질환에 베타딘을 쓰거나 클로트리마졸이나 아세트산 이런 다른 젠시안 바이올렛이나 논옥시놀, 나인 같은 국소적으로 쓰는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빨리 양수가 터지거나 일찍 아기를 낳거나 그다음에 아기를 조그맣게 낳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반드시 치료하는 게 좋고 임신 단계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추산기에 치료를 할 경우 신생아의 호흡기나 생殖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임산부에게 치료를 권하고 만약에 염증이 있을 경우 콘돔 사용을 권할 수 있습니다. 수유 중에 트리코모나스가 있을 경우 메트로니다돌을 처방해 줄 경우 모유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영화에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통 이 메트로니다돌로 치료한 다음에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모유수를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통 산모의 메트로니다졸은 7일 동안 하루에 3번 400mg을 권하는데 모유수의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티니다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트리코모나스가 있다. 그리고 여성 사이에 감염이 있을 경우 이때는 메트로니다졸을 먹는 약으로 500mg을 하루에 2번 7일간 사용하게 됩니다. 트리코모나스와 박테리아 베지노시스는 똑같이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질염인데 이 냄새를 맡은 남성은 절대 그 여자와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그 기억이 테레블하게 느껴지는데 트리코모나스는 파트너와 같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균이고 박테리아 베지노시스 세균성 질염은 여성만 치료해야 되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나도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파트너와 같이 치료하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특히 여성의 질 냄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2가지 균 이것이 치료법이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 산부인과 가서 메트로니다졸을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치료가 쉽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진단만 되면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 질에서 냄새가 나는지 질에다 손 넣어보고 이렇게 냄새 맡아와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반드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